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PC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물가지표 보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에는 뒤로 빠져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돌리지 못하면서 지수 자체가 계속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엔터주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K자 달고 이제 판매가 되는 일부 콘텐츠 또는 이제 제품들 뭐 이런 것들만 활성화가 되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금리 추세가 되게 안 좋은 게, 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때 4.7에서 4.35% 정도까지 내려올 때 금리 상승은 사실상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튕기는 자리가 되게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 그럼 이번에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8%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죠. 만약에 4.8%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여기서 또 50포인트 이상 빠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뭐 미국 금리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근데 이게 일단 미국의 중요한 국채 발행 일정이 끝났어요. 일단 이번 주는. 예, 뭐 내일 새벽에는 국채 발행 일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유난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800억 달러면은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막 그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여기저기서 미국 국채 판매할 때는 그쪽이 안전하게 현금을, 이자를 주는 곳이니까 다른 데 투자하던 자금을 좀 일부 빼서 싹싹 긁어서 이제 글로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왕 가는 거 좀 그 이자 좀 많이 받으면 좋지, 그러면서 이자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핑계를 이래저래 많이 찾게 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기 쉬운 그런 구도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녁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정 빠지고 나서 바로 또 내려가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들이 걱정했던 건,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대장주가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고 할 때 보면 주도주가 끌어올리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핫하다고 하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심지어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붙어 있는 수준인데도 이게 이렇게 강한데 지수를 못 올린다, 이러면 이제 투자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엔비디아마저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 망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수를 못 달고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 같은 것도 일부 투자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투자들이 보면 이러다 엔비디아 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약세를 보이는, 예,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오늘 121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빠지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2620 정도를 이번 조정이 나온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라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됐어요. 왜냐면 보통 얘기하는 지지선이 있다라는 거는 거기를 찍고 돌렸을 때 좋은 게 아니라 그 근처도 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편인데, 어쨌든 2620 언저리까지 내려가 상태가 됐죠. 이제 121선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선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선은 이미 한 차례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지노선, 이거 깨지면 이제 그 다음 지선이 어떻게 되냐면 2550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는 이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삼성이 이제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121선에서는 돌렸었는데 올해 돌렸던 121선에서 깨져버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이 돼버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되게 많이 오늘도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보통 돌려야 될 자리에서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76,500원, 75,500원 요 사이가 되게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근데 그 선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다음 지선이 7만 원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하이닉스까지 덩달아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빠지고 이러면은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왜 중요했냐면 제가 뭐 계속 121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시장의 응원 단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느냐, 발목 잡는 게 되느냐. 근데 지원군이 되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순환이 돌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아버리면 강했던 종목도 결국엔 깨지겠구나, 시장이 그렇게 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강했던,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또 일주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2개나 둬버려가지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만기 여파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난하게 대형주가 많이 빠졌던 거는 이런 어떤 수급상에 또 대형주들을 찍어 누를 만한 요일에 또 맞춰져 있었다라는 점도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오늘 SK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이제 나오면서 이게 혹시 경영권을 갖기 위한, 뭐 저거 분할을 받고 나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지분 매입 또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SK가 급등을 했는데, 다만 이게 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이 자체가 뭐 증시에 영향을 주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되게 두드러진 특징주였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화장품주는 올라가면 그게 그날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거다 지금은,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전일 나왔던 뭐 아마존 안에서 선크림 1등 뭐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화장품주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 풍부하지 않으면서 좀 끌어올릴 때 만만하고, 최근에 올리면 올리는 대로 가는 뭐 이런 류의 종목에 자금이 몰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말 바꾸면 시장이 좋아지면 이거는 빠진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청개구리 종목이 되어 있다. 근데 내일 이후에는 조금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되게 많이 팔았고 선물 매도했는데, 다만 선물은 장중에 10,000계약 넘게 매도했다가 막판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막판에 줄인 건 이제 실컷 두들겨 패놓고, 아, 오늘 너무 심하게 때렸잖아, 그럼 내일은 조금 달래줘야지,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장 시초가는 미국이 설령 많이 빠져도 좀 덜 빠지면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뭐 10분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일 시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줄여서 내일 시초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초반에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되게 많이 쳐서 오늘 사실은 그 선물 매도 피크만큼까지 줄었다가 이제 살짝 매도 규모가 줄어든 거거든요. 이게 매도는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도 여력이 거의 없어요. 예, 뭐 10,000계약 정도? 하여튼 그 정도 안쪽? 하여튼 그 정도밖에 매도 여력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경천동지할 악재가 생긴다라면 여기서 한 30,000계약 가까이, 그거 한 100포인트 가까이 때릴 수 있는 상황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재료 없이 그냥 상승과 하락 일반적인 사이클이라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력은 거의 소진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좀 내일장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동에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삼성전자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이게 그 이틀 정도 팔을 때까지는 그냥 일시적인가 보다 했는데, 더 늘어나서 추정을 해보면 아마 파업이라는 변수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라서 그런 측면도 물론 있을 거고, 이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갑자기 또 파업이다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특징적인 건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 대비 삼성전자, 그동안에는 전체 매도하고 삼성전자 매도하고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판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른 쪽 매도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못 막으면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매수는 뭐 순매수 1위가 150억대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 둘 정도의 규모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없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뭐 금융투자가 매도였기 때문에 대형주 대부분 다 매도 쪽에 포진이 돼 있는 상태였고, 뭐 매수 종목은 뭐 화장품, 조선, 뭐 하여튼 종목이 좀 분산이 돼서 특별하게 어떤 의미 두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이 되게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쪽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파마리서치,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도 있고 2차전지,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빅3 업종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차전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엔터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좀 고르게 뿌려서 사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이 어쨌든 오늘 다시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어저께 한참 매수하다가 갑자기 대량 매도로 나와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다행히 다시 매수로 돌아선 거는 이제 조금 코스닥 종목 장세는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 양시장 ADR이 80인데 내일과 월요일에 과매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량을 받아야겠다라는 의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국채금리 일정이 마무리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는지, 하락하면 한편으로는 되게 나쁜 놈들인 건데, 그죠? 이제 자기들 국채
이자 더 받겠다고 금융시장 흔들어버린 놈들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조금 더 찜찜한 거, 환율이 1380원에 근접했거든요. 1400원 넘어가면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근처, 그러니까 1380원, 400원, 1400원 요 언저리가 이제 환율이 피크가 되고 증시도 저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대롱대롱, 그러니까 중요한 지선이 이미 깨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선, 이제 대롱대롱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삼성전자 매도가 되게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매도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생상품하고 엮인 어떤 매도인지 아니면은 파업이라는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지. 왜냐면 그 파업이다라는 거는 겪어본 적 없는 변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각이 달라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매도냐. 삼성전자 이번 주는 일시적인 매도라고 하기에는 되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연초 뭐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빠진 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진 게 돼버려서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돌릴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서는 시도가 나오지 않으면 뭐 7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코스닥을 기관이 어쨌든 매수했거든요. 어제 1600억 원인가요? 대량 매도했는데 다시 매수로 돌아서서 이제 기관 투자들은 계속 종목장을 이제 따박따박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안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려서 또 뭐 긍정적인 것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톰 아저씨, 톰리, 톰 아저씨가 오늘 또 시장이 다시 올라갈 5가지 이유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통계적으로 1분기 상승하고 4월에 하락하면 5, 6월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증시가. 이게 17번의 사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1분기 올라가고 4월에 하락한 사례가. 근데 17번 전부 다 5, 6월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PC 지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라는 게 확인될 거다. 왜냐면 근거로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신차 재고가 증가하고, 신차 재고가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거비가 어쨌든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수치가 내려갈 거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활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오히려 신규 레버리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 보고 매수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증시에 대한 매수 동기가 부여가 된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1, 3, 4, 5번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재료가 아닌데 2번은 좀 의미가 있죠. 왜냐면 저거는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 톱니의 주장대로 저렇게 된다라면 1, 3, 4, 5번은 우리 증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지만 2번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 미국의 어떤 국채금리 안정, 이게 좀 되는데, 사실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기도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튕겨서 올라가면서 상승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금리가 마냥 위로 고하기도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채권 금리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약간 좀 오버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내일 아침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